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토요사건 팩트 오늘 광복절 특별편 진행자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원래 토요사건 팩트라고 해서 내용을 같이 진행했던 내용에서 오늘 화요일이죠. 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유튜브에는 12월 22일 날 아마 이 영상이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부금 자체도 현재 저작권이 걸려있는 부금이라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아예 안 되는 영상으로 올라갈 거고요. 무언가 이런 소재를 통해서 왜 돈을 버느냐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세월호도 그랬고 이 이야기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이런 쪽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늘은 8월 15일 2017년 우리 12월 달에 만나게 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도 미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사실 제가 영어 강사인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 강사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저도 한국 국민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가끔씩 역사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역사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탓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쩌면 제도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너무 시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 잊을 수밖에 없는, 저도 학창시절에 그랬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탓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들 기억 속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역사책에서만 봤던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에 대한 기억은 잊고 삽니다. 저도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다가 알았지만 저도 새롭게 한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분이 혼자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혼자서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던 총 12명의 위인들. 진짜 우리에게 알려져 계신 분들은 사진이나 어떤 거나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 나머지 12분은 우리의 책에도 어느 사진에도 어디에도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기록만으로 이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물론 원하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나는 나중에 뭐 이름을 남길 것이야, 업적을 남길 것이야, 그런 목적이 아니었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렇게 잊혀져간 굉장히 많은 독립투사들과 위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컨텐츠를 그분들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들과 그분들의 후손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야기하게 될 그 주인공부터 같이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될 이야기는 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1909년 12월 22일로 저희는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909년 12월 22일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날짜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공간은 바로 이곳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다 아시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드릴 바로 공간 첫 번째 이곳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곳을 알고 계십니까? 종현 천주교당입니다. 현 명동성당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1909년 12월 22일 종현 천주교당. 이날은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일이죠. 레오폴드 2세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경성 최대 번화가이며 이 명동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명동이니까 그렇죠. 굉장한 번화가였고 정신이 없던 그런 골목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뭐 이것저것 음식을 파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여러 가지 파시는 분들도 많았고 거기엔 군밤 장수들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추도식이 끝난 오전 11시 30분 경호대와 함께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말이죠.
대한제국의 고관 대작이었던 그 누군가가 인력거를 타고 정문을 나오려던 바로 그 순간 군밤을 팔던 군밤 장수가 그 고관 대작에게 달려듭니다. 그 집에 하인을 먼저 칼로 찔러 죽이고 난 뒤에 땅에 엎어져 있던 실제 그 고관 대작을 그의 복부, 목, 여러 차례 등과 허리를 칼로 찌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 고관 대작은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이날 명동성당에서 그렇게 대한제국의 확부대신이었던 그의 이름 바로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을사오적 중 한 명 이완용입니다. 여러분은 이완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을사오적, 그냥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뭔가 체결을 한 사람, 이 정도로 역사책에서의 내용으로만 많이 접하고 계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도 할 것이며 하나 더, 좀 더 강하고 좀 더 세게 이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날 이분은 이렇게 칼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이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이 사람의 죄를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이분은 쓰러지게 되고 이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앳된 청년입니다. 기쁨에 넘쳐 외치게 됩니다. 나는 모든 동포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거사를 행하였다. 오늘 우리의 공적을 죽였으니 정말 기쁘고 통쾌하다. 이 사람은 경찰에 체포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당하고 굉장히 의연했던 이 청년은 이런 얘기합니다. 공범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을 따랐던 12명의 사람을 발구하지 않고 공범이 있다면 2천만 동포가 나의 공범이다. 라는 말을 남기십니다. 바로 이분, 당시 23세 이재명 의사십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이완용을 암살할 시도했던 그분이자 암살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 이재명 의사. 여러분 혹시 이재명 의사가 혼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재명 의사와 이완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분과 함께 했던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간 그 12분도 함께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이재명 의사십니다. 여러분은 이재명 의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재명 의사는 1907년 10월 달에 미국에서 오게 됩니다. 미국 페리오에 탑승을 하고 1907년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돌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재명 의사는 실제로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난 지 3년 만에 돌아오시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셨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을 좀 하셨었냐면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905년도에 설립되었던 공립협회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사실 역사 교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협회가 외국에 있었다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립협회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진 설립회고요. 임준기님, 정재관님, 송석중님, 이강님, 그리고 도산 안창호님까지 이렇게 5분이 외국에서 공립협회라는 걸 설립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 그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났던 이재명 의사는 대한노동이민회의에서 하와이 이민 모집에 신청해서 가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고 그 안에서 약간 노동도 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안에서 이 공립협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혹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고종황제가 했던 걸 알고 계십니까? 정말 치욕적인 거긴 하지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헤이그입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헤이그 특사라고 해서 네덜란드에 있던 헤이그에 고종 황제는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특사 3분을 보내시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의 방해로 인해서 회의 참석을 거부당하게 되고 이런 여러가지 사건을 빌미로 돼서 결국 1907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역사에 대해서는 좀 아셨으면 해서 끌고 왔습니다. 헤이그 특사가 빌미가 되어 1907년 7월 고종 황제가 폐위되게 됩니다. 강제 퇴위죠. 정말 치욕적 역사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치욕적 역사라고 할게요. 일제에 의해 우리의 황제가 강제 퇴위됐던 날입니다. 이런 일들을 외국에서 공립협회에서는 모두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동포들은 울분을 삼키며 매국노들을 전부 다 척살하겠다라는 숙청을 결의하게 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외국에서 난 이 사람을 척살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재명 의사였습니다. 이재명 의사는 총 2명을 암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암살 2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가 여러분들 사진 보면 다 아실 수 있는 첫째,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대한제국의 국권 강탈자이자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을 내가 직접 적용하겠다. 두 번째, 을사오적 중 그 5명 중 가장 죄질이 나빴던 한 명, 바로 이완용을 내가 직접 처단하겠다. 이렇게 2명을 목표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역사에 대해서 교육이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의사는 이 2명을 죽이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실제 이완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재용 의사가 온 이유까지 이제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완용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는가? 이제부턴 이완용을 분이라 칭하지 않고 친일파이자 매국노이자 나라를 판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죠. 쓰레기라 칭하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시작해보겠습니다. 을사오적이었던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1907년 헌병보조원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 안에서 있던 정말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헌병보조원 제도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게 뭐였냐면 한국인들을 쉽게 얘기하면 한 헌병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본 헌병으로 채용을 해서 같은 민족을 탄압하게 했던 건데 조선인들을 앞잡이로 세워서 일본 헌병을 돕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였습니다. 이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정말 끔찍한 사람인데 바로 제가 완전 천하의 개새끼라고 부르는 노덕술입니다. 정말 이 새끼는 때려 죽여도 현찮을 새끼라고 얘기를 할게요. 조금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노덕술, 바로 누구냐면 일본 이름 마스우라 히로, 친일 형사이며 고문의 달인이라고 불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광복을 이끌었던 많은 분들을 미친 듯이 괴롭히고 고문했던 고문위원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완용이 만들었던 헌병보조원 제도 때문에 이 노덕술, 그리고 하판나, 가와마토 마사오, 고등계 경찰, 이런 쓰레기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열이 받는 건 여기 보십니까? 화랑 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 충무 무공훈장.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공훈장이라니요. 어찌되었든 이완용이 만들었던 이 헌병보조원 제도로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더불어 이완용은 한일 병탄 조약 당시에
총리 대신 자신의 자격으로요 직접 서명까지 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더 열이 받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전 정말 꺼내기 싫은 사진인데 잠깐 꺼내겠습니다. 일본의 123대 천황과 124대 천황 요시히토와 히로히토의 신사참배까지 하게 됩니다. 문안인사, 신사참배 모두 다 했던 사람입니다. 조선인 귀족들을 모아 천황폐하 만세라는 걸 외치고 다녔던 그런 쓰레기 중에 완벽한 쓰레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듣고도 정말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일본이 신사참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잡신이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자신이 따르는 신들에 대해서 뭐 공부의 신도 있고 뭐 결혼의 신, 아들을 낳는 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참배해서 각 사당들이 있고 그 신사라고 부르게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신사라고 해서 신사참배하는 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일본이 신사참배를 이상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2차 대전에 A급 전번들이 들어가 있는 그곳에서 신사참배를 하는 행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신사참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위 그리고 이 땅에 와서 그 신사참배를 직접 하는 그 행위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남산공원 조선신궁에서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일본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과거사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벌을 받아야죠. 더더군다나 이토 히로무비는 그리고 이완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걸 하나 받게 됩니다. 훈장입니다. 이 훈장은 뭐냐면 일본에서 주는 대훈이 국화대수장이라고 불리는 바로 훈장입니다. 이 훈장은 실제 일본 왕실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입니다. 충성의 대가로서 준 상이죠. 진짜 납득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천하의 쓰레기가 만든 헌병 보조원 제도에서 만들어진 노덕술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대한민국 땅 안에서 무공훈장을 받게 되는데 그걸 만든 이 새끼가 받은 게 바로 일본 왕실 두 번째 높은 상 대운이 국화대수장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실제 이 훈장을 받은 사람은 왕족을 제외하면 이완용만이 유일합니다. 정말 천하에 이런 쓰레기만 정말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완용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나 더합니다. 일본의 일장기를 보고 이런 시, 이런 구절을 남깁니다. 해가 아직 바닷속을 떠나지 않았을 땐 온 산이 어둡더니 하늘로 떠오르니 온 세상이 밝아지는구나. 바로 일장기를 찬양했던 말입니다. 원래는 일장기를 띄우려고 했는데 들어서 안 꺼냈습니다. 해, 일장기를 뜻하는 뜻이겠죠. 밑에 있을 때 보이지 않다가 이제 떠오르니 하늘이 밝아지고 있다. 네, 아주 천하의 쓰레기가 이런 쓰레기도 없습니다. 바로 이 이완용입니다. 우리의 민족투사였던 이재명 선생, 이재명 의사는 바로 이 사람, 이 천하의 개새끼를 죽이기 위해 돌아오십니다. 물론 이토 히로부미까지 맞죠. 이토 히로부미는 천하의 개새끼가 맞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인입니다. 그건 그러니 할게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할 말은 없지만 우리는 기분이 나쁘니까. 하지만 이 새끼는 한국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이 이후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다 알아요.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제거하려 하죠.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 의사를 도왔던 사람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의사 혼자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잊지 말아야 할 분들입니다. 바로 이재명 의사와 함께했던 이완용 살해미수 사건에 함께한 총 13분이십니다. 김정익님 당시 21세, 김용문님 당시 21세, 이동숙님 당시 26세, 오보건님 당시 25세, 박태은님 당시 19세, 김희걸님 당시 27세, 이재명 의사님 당시 23세, 김병현님 당시 21세, 이응삼님 당시 19세, 전태선님 당시 43세, 김병록님 당시 27세, 조창우님 당시 25세, 이학필님 당시 25세. 이완용 살해와 관련된 분들은 총 이 13분이십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재명 의사에 대해, 왜 직접 하신 거니까 이재명 의사에 대해 더 많은, 더 오래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당시 이때 전태선님을 제외하면 평균 나이가 23세였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19세. 사실 죽음에 대한 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죽음에 대한 것도 잘 모를 수 있는 저 나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13분이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총 13분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분들이고, 이분들의 후손에게도 정당한 대우가, 그리고 대가가 꼭 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할 건 이재명 의사 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될 분들 이 총 13분이시며 기록으로서 남아있는 그 내용이 다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이 사진 한 장입니다. 오보건님, 이재명님, 김용훈님, 그리고 한 분은 누군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암살에 함께했던 동지들 1909년 촬영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분들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컨텐츠는 이재명 의사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 사진 속에 함께하는 이 분들 총 12분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린 다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1909년 10월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이재명의 13인 12분. 블라디보스크로 이동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얼빈에 갔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바로 누구였냐면 대한의익은 참모 중장이었던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는 소식이죠. 실제 이재명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1909년 10월 달에 저격을 실제로 했는데 1909년 1월 달에 이재명 의사가 원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했어요. 준비를 하고 평양역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이토 히로부미와 순종황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순종황제의 이제 안전을 염려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미뤄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9개월 뒤 이토 히로부미는 그렇게 러시아에서 죽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기쁜 소식이죠.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재명 의사와 나머지 12분의 독립투사분들께서는 이토 히로부미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죽일 사람은 이완용이다. 이완용만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계획을 하고 정확히 2달입니다. 정확히 2달 뒤에 이완용에게 칼로 비수를 꽂게 됩니다. 당시 이완용은 폐가 뚫리고 늑관 동맥이 절단됩니다. 출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의사도 그리고 같이 있던 모든 사람도 죽었구나.
드디어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일본은 외과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대한의원,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이죠. 서울대병원 원장이었던 기쿠치입니다. 기쿠치요. 이 사람을 데리고 있었죠. 이 사람이 수술과 치료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완용을 살리게 됩니다. 죽었어야 할 새끼입니다. 근데 의사가 살렸습니다. 사실 의사를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의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일본인이어도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왜 이 사람을 다시 살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쿠치는 다시 이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완용은 살아버리고 이재명 의사는 투옥되게 됩니다. 혹시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자료인데 실제 이완용을 암살할 당시에 일전 간격을 두고서 서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인력거에 오르는 이완용을 찌르고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다 도망을 가자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당시 이동수 씨는 훗날을 위해 몸을 피했고 다른 동지들도 전부 다 흩어졌고 미리 약속이 돼 있던 거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잡히면 다른 사람도 잡히니까 서로의 행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말고 알지도 말자, 다 흩어지자. 그렇게 해서 다 흩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9명은 잡히게 됩니다. 9명이 전부 잡히게 되고 그때 당시 경성 지방법원에서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신 분은 13분 중 4분이십니다. 당시 경성지방법원에서는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 날짜 바로 5월 18일 1910년입니다. 이재명, 사형. 실제 이재명 의사를 사형 선고하고 나머지에게는 전부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 이때 뭐가 문제였냐면 징역을 15년 선고하고 이재명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실제로 이완용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면 살인죄로 사형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완용은 살았습니다. 따라서 살인 미수 혐의였습니다. 문제는 살인 미수 혐의로는 사형이 어려웠다고 재판부도 판단을 합니다. 이재명 의사는 따라서 사형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일제 재판부는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완용으로선 살인 미수로는 판단이 안 되니까 당시 이완용의 실제 하인이었던 박원문은 죽었거든요. 박원문은 실제로 죽었으니까 그 박원문을 살해한 혐의로서 끌고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원문을 살해한 혐의는 계획적 범죄가 아닌 오인살해였습니다. 오인살해라는 건 그 사람이 이완용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죽였던 거였어요. 오인살해. 근데 그거를 살해 혐의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완용을 살해하려고 했던 살인 미수가 계획적 범죄인데 그 계획 범죄를 박원문 살해 혐의에다 갖다 집어넣고 오인살해라는 말을 없애고 그렇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재명 의사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역사적 진실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물론 이걸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분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또 다른 위인이십니다. 바로 안병자 찬자 변호사십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답니다. 안병찬 변호사는 실제 안중근 의사를 변호하려 했는데 허가가 되지 않아서 안 의사를 옥중에서 뒷바라지한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안병찬 변호사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명의 위인이십니다. 이분은 이재명 의사를 직접 찾아와 무료로 변론을 하십니다. 살려야 하니까. 말도 안 되니까. 근데 안중근 의사는 실제 살해를 했으니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재명 의사는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살인 미수로서 끝났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안병찬 변호사님께서 변론한 변론 내용입니다. 변론 진술서입니다. 본 법행은 사본이나 사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풀어 얘기하면 자신의 원한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애국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완용은 총리에 앉은 이후 이로도 국가와 인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신의 영달만 생각하며 5조약과 7조약을 체결하고 매국노로서 일본을 굉장히 많이 따랐으며 오늘의 비분에 몰아넣은 책임자이다. 더불어 피고인 이재명 의사는 애국 우세 강계 지지사로서 살신성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보통 범죄인 취급을 하지 말라. 미국인 스티븐슨을 살해한 장인환 전명훈도 극형한 예는 없었다. 생명형을 보아도 하등의 고통, 하등의 회개, 하등의 일반 경계의 목적에 달할 수 없다. 사형, 폐주주의에 따라 관대 처분하라. 라고 일본 법에 호소합니다. 스티븐슨 사건은 뭐냐면 외정부 추천으로 5국 외교 고문 선임됐던 외국인인데 이 사람에게 외적이 너무 충성하다 보니 장인환 정명훈님께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극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가 없던 건 당시 일본 변화서였던 오사키, 이와타, 기호 이 모든 사람들도 반박을 합니다. 박원문은 오살이었고 그러니까 박원문은 모르고 죽인 거였기 때문에 계획이 아니고 고살이 아니었다. 이재명 의사를 처단하고자 한다면 그건 법률의 본의를 굉장히 크게 잃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다. 라고 일본 내부에서도 법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 법정은 이 모든 걸 무시하고 사형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 기각을 모든 항소를 다 기각을 하고 그대로 사형을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재명 의사는 대한매일신보에 1910년 7월 10일자에 이런 내용을 남기게 됩니다. 공평치 못한 법률로 나의 생명을 빼앗지만 국가를 위한 나의 충성된 혼과 외로운 혼백은 가히 빼앗지 못할 것이니 한 번 죽은 것은 아깝지 아니하거니와 생전에 이룩하지 못한 한을 기어이 서력하리라. 대신 읽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분의 말입니다. 그렇게 1910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상고 요청도 전부 기각이 되고 이재명 의사는 경성 감옥 내에 있는 교수대에서 23세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더없이 화가 나는 것은 사형 후 시신에 대한 수습,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덤도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남은 이재명 의사의 흔적은 딱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명동성당 정문에서 가톨릭회관 사이에 있는 이재명 의사 거터입니다. 작은 비석만이 남아있습니다.
이재명 의사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12인에 대한 기록, 흔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암살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잊혀지겠죠. 여러분, 위인분들께서 진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한 번쯤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기억할까요? 여러분,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반성하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이 땅은 쉽게 만들어진 나라도 아니고 쉽게 존재했던 나라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써 함께했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분이 이재명 의사 한 분인가요? 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했던 12명의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은 흔적도 없는 그 위인들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하지 못한 너무 깊고 너무 많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많이 지워진 그 모든 분들을 함께 이야기한 시간이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한국을 욕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린 이런 멋진 분들의 후손이자 우린 앞으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슬프지 않은 것처럼 하나씩 전달해 줍시다. 그렇게 우리가 잊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이 분들도, 그리고 우리의 적들도, 친일파들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지 못할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애국선열지사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께 그에 합당한 처우와 혜택을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분들로 하여 이 나라와 대통령, 정부가 존재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잊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별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약간 울컥했어요. 아까 잠깐 울컥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잠깐 울컥했네요. 네. 네, 오늘 컨텐츠를 좀 준비하면서 좀 그랬어요. 좀 마음도 좀 짠했고, 네, 그랬습니다. 일단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영화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좀 하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게 될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완용에 대한 논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완용에 대한 논란에 대한 부분인 건데,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이완용에 대해서, 100점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에다 잘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완용에 대해 약간 포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 이완용은, 가인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기부해서 12월 달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후원은 제가, 세월호 때도 그랬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고, 연말에 기부할 테니까, 네, 저 따로 쓰는 거 아니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함께 이렇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실제, 용희아님 감사합니다. 674번째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데,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것들은 전부 다 기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실제로 이완용이 약간 일부러 그런 것이다라고 포장하는 사람들 가끔 나오던데, 제가 이 얘기 잠깐 할게요.
개소리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완용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찬성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대화를 했다는데 그게 왜 개소리냐면 대한민국의 근대화 정책은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 광무개혁은 이완용이 파직된 이후에 고향에서 은거하고 있을 때 광무개혁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완용은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가 개소리인 거예요. 얘는 그냥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개극혐인 거 아는데 우리 같이 봐둡시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우리 기억에서 지우지 말아야 될 사람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뭐가 또 하나가 문제인 거냐면 이완용의 아들 이승구가 요절을 했어요. 죽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이상하게 나온 게 있어요. 아들 이승구가 요절하자 실제 이완용이 며느리하고 간통해서 아들이 그걸 알고 자살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매천야록이라는 약간 이제 야사 같은 데서 나온 거지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건 아니라고 하자고. 실제 1905년 음력 7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 전에 죽었어요, 아들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아까도 잠깐 올라왔는데 그 대학교 총장 이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성균관대학교 역대 총장 이름에 보면 이완용이 있습니다. 역대 총장 명단에 이완용이 있는데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이완용이 여기에 있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못을 좀 바꿔 가도록 할게요. 뭐냐면 실제 성균관대학교 총장을 했던 게 맞아요. 근데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성균관 대사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 대사성, 그죠? 그러니까 성균관 대사성이라고 했던 거지 실제로 총장이라고 하긴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사성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어느 정도 관직에 있으면 누구나 한 번씩 맡는 게 대사성이었어요. 성균관 대사성. 그래서 그냥 대부분 주는 격이었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제 재직 기간도 이완용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할까봐 제가 좀 나눠드리면 고종 제의가 15,886일이었습니다. 대사성이 그 안에만 344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1인 평균 46.18일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대사성 재위 기간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 관료면 이름을 한 번씩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친일파들이 여기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균관대학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성균관이었잖아요, 옛날엔. 그래서 그냥 대사성이란 자기를 한번 받은 것뿐인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뭐였냐면 역사학자 이병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병도가 이완용의 조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건 아니에요. 이병도는 이완용의 조카가 아니라 실제로는 30촌이 넘어요. 그러니까 병자 돌림과 용자 돌림 또 문제는 학렬 차이가 2개가 나기 때문에 조카라고 하기도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병도, 물론 이병도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병도도 저도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여론도 없어요. 동정 여론도 없고요. 근데 다만 문제는 이병도하고 이완용이 친척 관계다라는 걸로 너무 내려가는 것도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삼성을 세웠던 이병철 회장 있죠? 이병철 회장이 이완용의 손자라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완용의 손자 중에 이병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을 창업했던 이병철도 이완용의 친일파의 손자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이병철의 병자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완용의 손자 이병철과 그다음에 삼성의 창업주였던 그 있죠 이병철 회장의 병자는 달라요. 아예 다른 병자고 이병철은 실제 자기 세습을 했던 이항우 있죠. 이항우의 아들이었고 이병철 회장은 경주 이씨 판전공파 진주양반 출신 이찬우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얘기는 좀 바로잡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까지가 바로 이완용에 대한 논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부 다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게 된 얘기였고요. 이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맞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총 13인입니다.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이었고
오늘 제 컨텐츠, 영어 컨텐츠 강의를 진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뭐 영어 컨텐츠에 관심 있으시면 함께 봐주셔도 되고요. 그거 아니시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컨텐츠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